네,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룰을 적용하고 있는지 룰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 조진도는 각 1억 원씩이고요. 매일 2분씩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는 한 주간 단위 수익률 중간 집계를 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 왕 중 왕을 뽑게 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본격 포트 얘기, 종목 얘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정말 한 달여 정도 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병선 소장님의 기존 포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병선 소장님 정말 오래간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어머, 지금 잘못된 거 아니죠? 휴비스, GKL, 아모레G 그리고 아트라스 DX가 모두 20% 이상, 사실은 거의 평균 25% 정도에 달합니다. 네 종목만요. 모두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막 도달한 종목도 있고 보름 전에 이미 도달한 종목도 있고 한 달 전에 도달한 종목도 2개나 됩니다. SK케미칼을 2%대 매도시킨 바 있고요. 지주회사 SK도 한 5% 가까이 수익 보고 매도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안 나오지만 락앤락도 소폭에서 빠르게 손절된 종목으로 알고 있고 파미셀도 한 7% 정도에서 일단 손절됐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대응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출연을 못 해주셔서요. 자, 비중 크게 실은 종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편입 날짜까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나오죠. 잠시 후에 목표가와 얼마나 또 빠르게 도달했는지 설명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0%씩 종목을 담고 계시고요. 21선이 특별한 사유 없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종목을 사서 지금 한 7월 17일 정도에 샀는데 휴비스 한 2달 있었는데 20% 이렇게 25% 이렇게 수익 찍어주면 얼마나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종목별로 대응법도 짜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목표가가 넘은 종목들이 많아서 미리 수익을 실현을 하셨을지 그리고 약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손실 있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을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잠시 후에 종목별로 AS 받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준 전문가님의 포트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포트 변화 한번 수익 변화 체크를 해보죠. 로엔케이와 지엔코. 자, 로엔케이가 지난주 20% 물량밖에 안 잡혔었는데 20% 추가 매수는 일단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평단가는 약간 낮춰진 걸로 아는데요. 마이너스 5%대 그러나 손절됐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돼도 이달 말에 다시 한번 재접근하겠다 미리 공언을 해주셨었죠. 때문에 손절은 됐지만 또다시 매입하겠다 얘기를 하실지 잠시 후에 듣겠고요. 지엔코가 잡힌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분할 매수 안 하고 한 번에 물량 잡겠다고 하셨는데 40% 잡힌 모습입니다. 소폭이지만 수익권이네요. 자, 우리 주병선 소장님 정말로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김준 전문가님 박수 좀 같이 작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매매하면 지금 한 2달 정도인데 4개 목표가를 다 도달하고 평균 한 25%, 4개만 따졌을 때. 그리고 소폭 수익 난 것도 2개 있고 손절도 2개 있지만 지금 이게 개수는 한 반반 정도예요. 반이 목표가 넘었고 일부 수익, 일부 매도. 근데 이제 4개가 이렇게 20%가 넘어버리면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4개가 나머지 4개를 훨씬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TV에 나와서 그동안 이제 관리를 거의 못했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종목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죠. 네. 한번 사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스타일인데요. 종목을 잘 고른 것은 없습니다. 종목 고른 것은 실패한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요. 8개를 골랐는데 4개가 못 갔잖아요. 네. 2개는 손절했습니다. 네. 락앤락은 이미 한 2달 전에 바로 손절했고요. 사자마자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네네. 손절했습니다. 락앤락. 이번에 파미셀 또 손절했죠.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번에 SK와 SK케미칼은 거의 수익이 거의 없이 21선을 이탈해서 매도했습니다. 결국은 8개 종목 중에 4개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요. 결국은 8개를 골랐는데 2달 정도 돼서 4개를 실패했다는 것은 종목 선정을 실패한 전문가다. 제가 결코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는 능력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익률로 보면 이게 아니에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잠깐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종목 하나하나부터 보겠습니다. 휴비스부터 볼까요? 네, 휴비스 보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신고가라서 여기가 끝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휴비스 차트부터 볼까요? 네, 휴비스 차트 나오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제일 먼저 차트부터 보라고 그랬죠. 네, 차트 봅니다. 차트 보시면 원래 이게 휴비스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한 두 달 전에 외국인이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기관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1년만 가지고 계시면 한 2배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얘기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관이 사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그렇죠? 종목이었는데. 네, 원래 외국인 종목이었는데 지금 저 밑에 보시면 요 뱀 머리처럼 쳐든 게 이게 기관입니다. 예, 지금 기관이 사기 시작했는데 그럼 왜 기관이 사느냐 하고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렇더군요. 원래 기관은요. 원래 기관은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 회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뭘 만드냐. 네.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두 달 전에 제가 우리 TV에 나와서 소개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휴비스는 슈퍼 섬유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죠? 슈퍼 섬유? 네, 아라미드. 뭐 어려운가요? 예. 제가 쉬운 말로 얘기했잖아요. 뭐 아라미드라는 슈퍼 섬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불에 안 타. 그런 어려운 얘기를 뭐 때문에 해요? 아라미드 같은 어려운 얘기를. 예. 엄청난 고열에도 타지 않습니다. 그 섬유는. 그다음에 엄청난 무게에도 터지지 않는 섬유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엄청난 고열에 타지 않는 섬유는 이미 생산해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엄청난 무게에 견디는 섬유는 내년부터 매출액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를 못하고 세계에서 듀퐁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다 100%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휴비스에서 이걸 지금 만들고 있고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까지만 저도 알았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소개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또 기관이 매수하는 근거를 조사해 보니까 신성장 동력이 또 있더군요. 휴비스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저 휴비스는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에스테르라는 거잖아요. 이 폴리에스테르는 섬유에도 쓰고 건축자재에도 쓰고 말하자면 옷에도 쓰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썩지 않는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플라스틱이 지금 야산에 들판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썩지 않아서 문제라잖아요, 지금. 그런데 휴비스가 지금 드디어 썩지 않는, 물론 왜 안 썩겠어요. 일정한 조건을 맞춘 어떤 일정한 땅에다가 매장을 할 때 이 조건을 맞춰서 매장을 하면 썩어버린다는 거죠. 한 달 내에 90%가 썩은데요. 이런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보통 폴리에스테르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3%가 안 된대요. 근데 이런 고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휴비스는 영업이익률이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기관이 스타트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의 스타트는 누가 거냐? 기관이 건다. 기관이 거면 따라가라.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휴비스는 지금 제가 매수한 이후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시작했다. 이제 드디어 시작했다. 그럼 신규 매수도 돼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GKL인가요? 네, GKL은 25%에 가까운 수익. 네. 예. GKL이 제가 그전부터 계속 카지노입니다, 도박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보면 관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잖아요. 요즘에 일본과 중국이 대판 싸움 붙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 어른이 일본과 대판 싸움을 한번 붙으려고 하다가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니까 지금 요즘에 조용한데요. 중국은 지금 지도자들은 조용한데 국민들이 난리가 나서 지금 대판 싸움에 붙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이 열흘의 휴가가 있습니다. 일본 갈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남 스타일 때문에 갈 때까지 가자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화장품 주식이 조정받다가 날리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GKL이 가려다가 못 갔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GKL은 이제 카지노 도박이 아니고요. 관광 사업입니다. 한류, K-팝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이 시장에 불과하죠. 지금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가면 파시나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 가면 파세요? 잘 가는 잘 게 잘 가는 걸 없어가지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 엉터리 얘기는 어디서 그렇게 주워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비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주식은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판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식은 오를 때 사서 더 오를 때 파는 거예요. 네. 저 잠시만요.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예. 새로운 작품 재밌으시죠? 예. 얘기가 빠져들죠.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나머지 종목 더 있습니다. 이제 네. 22.6% 아모레지. 요거는 제가 기억이 생생하네요. 어머, 신고가인데 사시려고요? 네. 그랬는데 아직도 신고가. 볼까요? 이제 아모레지 또 예. 볼까요? 네. 아모레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5년 되면 이혼하나요? 결혼한 지 5년 되면 이제 끝나나요, 부부가? 100년 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년 해로. 결혼한 지 40년, 50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하고 아모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모레지는 지금 다 왔다고요? 2달 전에도 제가 다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네. 주식은 목표가를 언제- 사실 설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목표가 없다고 그랬어요. 21선 이상 타고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봐요? 차트한테 물어보세요. 21선이 깨지면 파세요. 지금 21선 깨졌나요? 안 깨졌죠? 그럼 계속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가요? 강남 스타일 몰라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아트라스 BX입니다. 이 종목도 25.5%. 네, 아스트라스 BS입니다. 여기 21선 깼나요? 안 깼죠? 네.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자, 아트라스 BX는 제가 최초에 설명드렸을 때 자동차용 배터리입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었죠? 근데 새롭게 또 나왔어요. 제가 왜 세방전지는 기관이 나몰라라 하고 있더니 똑같은 아트라스 BX를 이렇게 땡기나 하고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더군요. 아트라스 BX는.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고요? 요즘에 지금 전력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올 겨울에 또 뭐 정전될 것 같아서 지금 난리잖아요. 절전 시스템. 네. 전력 저장용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기관이 샀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 나고 잘 가는 종목은 절대 팔지 마세요. 왜? 그건 이미 기관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관들이 그걸 알고 매집하고 지금 잘 끌고 가고 있는데 왜 파세요? 네, 21선 깨지기 전에는 팔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질문이 있는 게 주병철 소장님이 이제 사시는 신고가 이미 내고 있는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지만 이상하게 저희들이 사는 신고가는 그때가 꼭꼭 지고 그때 한 며칠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이제 물려있게 되는 저희가 사는 신고가는 왜 수익이 더 안 쌓입니까? 목이 메네요. 네.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알면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그건 모르는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히 질문했네요. 자, 좋습니다.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포트도 이어서 설명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도 주병선 소장님 같은 포트를 갖고 싶은데 잠시 후에 포트를 어떻게 지금 현 시점에서 짜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운용 방법을 역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훈 전문가님, 예. 이제 본인의 차례입니다. 예. 일단 뭐 지난주에 두 종목을 그대로 추천하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로엔케라는 종목은 손절 라인 터치돼서 손절 라인 빠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그대로 잡혀서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 동일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마찬가지로 로엔케이가 조금 밑꼬리를 달면서 빠져주면서 오늘 방금 나가 다시 잡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미국을 달면서 조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로엔케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10월 달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에 다시 재공략한다라고 공략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월 18일 거의 한 중순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남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텐데 가을 때는 조금 더 다운시켜서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다른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가을 때가 조금 더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0월 전까지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히 조금씩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엔코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일단 잡혀 있는 모습이죠. 잡혀 있는 모습에서 뭐 조금 뭐 수익권을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뭐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280원이죠.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은 구간 2280원, 요 구간만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간 폭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기울기 폭이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거래량 역시도 여기 보시면 거래량 역시도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위험 구간이다 아니다, 뭐 매수 관점이다 매도 관점이다 판단하실 필요 없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엔코는 혹시나 손절되면 이제 수급 보고 다시 살지 여부는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미리 뭐 손절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로엔케이 재공략 얘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약간 휴식을 취하고요. 잠시 후에 이제 전반적인 포트 운용 전략도 주 소장님한테 듣고 재공략할 만한 로엔케이 가격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지금 신규로 관심 가져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든가 전반적인 오늘은 또 특별히 포트 꾸리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주병선 소장님 이렇게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수익이 높게 정말 놀랄만하게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사실 매일매일 이제 어쩔 수 없이 출연하셨을 때 매일매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AS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네. 매일 확인하고 이거 다음 주에 갑니까? 내일 갑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게 오히려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두면 가는 종목들을. 네. 주식은 손이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머리가 부지런해야죠. 네. 주식 투자는 어떠세요? 손이 부지런하세요, 여러분들은? 네. 손이 부지런하면 손실만 늘어납니다. 자, 우선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제 포트부터 하겠습니다. 얘기를. 네. 지금 제가 왜 전체적인 수익이 10.5늘까지 해서요. 전체적인 수익이 10.7%가 났더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8종목을 샀습니다. 2달 동안. 2종목은 마이너스 7% 손절했습니다. 실패입니다. 2종목은 거의 수익이 미미하게 해서 21%께서 매도했습니다. 8종목 중에서 반인 4종목이 실패했습니다. 종목을 잘 선정했나요? 종목 선정의 대가인가요? 실패한 전문가죠. 8개 중에 4개를 실패했습니다. 나머지 4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종목 숫자로 봐서는 완전 실패지요. 그런데 수익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요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떨어진 것만 매도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2달 동안? 오르는 것만 매도하시죠? 10% 오르는 건 매도. 8% 오르면 더 매도. 20% 올랐다. 없잖아요. 여러분들 계좌에. 오르는 건 무조건 매도하잖아요. 그리고 떨어진 것은 본전 아깝다고 가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오르겠지. 언젠가 오르겠지. 그 여러분들 계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금 아니면 마이너스 난 것밖에 없잖아요. 맨날. 예. 손절해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플러스 났다고 그걸 차익 실현해서 현금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본전 때문에 이게 팔 수 없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든지 그거잖아요, 다. 근데 저는 반대로 했잖아요. 떨어지면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올리면 구경만 했어요. 고소 공포증이 저한테는 왜 없을까요? 네. 자,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8개를 샀으면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넣었다고 봅시다. 그럼 8천만 원 투자했겠죠? 그럼 2종목은 손절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7%는 손절 원칙이니까 140만 원이 마이너스 났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2종목은 이제 SK는 4% 수익했는데
21선 이탈하니까 매도했고 SK케미칼은 2%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21선 이탈해서 매도했어요. 이거 수익이 얼마 났을까요? 67만 원 났어요. 두 개 합해서.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4개 종목이 20% 이상 수익이 나서 무려 928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종목은 4개지만 수익은 928만 원이 났고 버린 종목은 또 똑같은 4개지만 이건 마이너스가 70만 원밖에 안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손실은 빨리 끊어버려서 극소화를 시키고 수익은 오랫동안 끌고 가서 극대화를 시키는 전략입니다. 이거 여러분과 완전 반대죠. 이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인간의 심리를 거슬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를.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 나면은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보신 그 종목이 날마다 올랐나요? 어찌 주가가 날마다 올라요? 떨어질 때도 많았잖아요. 그 기간 중간에. 근데 떨어지면 공포가 밀려오죠. 야 이거 뭐 지금 15% 수익 났는데 이거 챙겨야지. 팔고 나면은 또 오르잖아요. 계속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종목에 관심을 갖는 순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요? 예. 종목에 아예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저는 8개 종목이 2개 손절하고 2개 21선 매도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TV에서 게임을 하는데 제가 손절할 종목을 가져왔겠어요? 제가 21선 매도할 종목을 가져왔겠냐고요. 제가 그걸 알았겠냐고요. 20% 이상 오른 게 4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겠냐고요. 몰라요, 저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20% 갈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누가 얼마나 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안 오르는 주가를 붙들고 있어요? 지금 은행 예금하시나요? 주식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돼요. 안 가는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걸 왜 붙들고 있어요? 언젠가 오르겠지? 아니 원금 생각하시려면 은행 예금을 하셔야지요. 왜 주식을 하세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못 가면 빨리 자르세요. 잘 가는 거 끝까지 가져가세요. 언제까지? 21선 깨지기 전까지. 단지 제가 우리 앵커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 야 내가 사면 왜 꼭진대 신고가는. 네. 제가 항상 그래요. 신고가 종목을 사라 이거야. 신고가 종목은. 그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야. 그 기관이 끌고 가는 거 사라고 그랬잖아요. 기관이 끌고 가는 거. 저거 언제 개인이 끌고 가는 거 사라고 그랬나요? 저거 언제 외국인이 끌고 가는 걸 사라고 그랬나요? 항상 그랬잖아요. 기관이 끌고 가는 걸 사라. 우리는 모르지만 그 속에 뭔가가 내막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사면 맨날 꼭지라고 그랬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8종목을 샀을 때 이미 그 살 때는 다 신고가였어요. 근데 저도 4개를 실패했잖아요. 여러분도 10개 사보세요. 5개는 실패가 나와요. 그러나 5개에서 엄청난 수익이 난다니까요. 사례를 하나만 들게요. 제가 3년 전에 모 TV 방송에 나갔어요. 4개 종목을 얘기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종목 바꾸지 않아요. 3개월 내내 4개만 얘기했어요. 3개월 내내 얘기한 4개 얘기했는데 지금은 재수가 좋아서 그나마 4개라도 간 거예요. 그때는 4종목을 3개월 내내 얘기했는데 다 마이너스였어요. 3개월 내내. 아, 그래요? 3개월 내내 마이너스였어요. 염치가 없어서 제가 얼굴을 들지는 못했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 하나는 5배를 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5배 가고 3개 중에 2개는 뭐 60%, 70% 가고 하나는 3년 내내 안 가버리더라고. 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5배 가서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진 것만 빨리빨리 내쳐라. 그리고 종목이 아니라 포트 전체로 수익 낼 생각을 해라. 기관이 사는 신고가 종목은 사라.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리 좀 알았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김준 전문가님, 아까 이제 로엔케이 다시 이제 재공략, 가격이나 차트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일단 가볍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뭐 지난 방송 돌려보시면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자, 로엔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점이 600원, 2,600원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오늘 방송 나가서 아싸 땡큐하고 잡아야지 했는데 마지막에 또 올라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감 가격대가 2,8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신에 뭐 우리가 10월 달을 보고 다시 잡아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잡은 구간에서는 9월 달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이 양봉 전환하게 되는 과정에서 수급이 받아버리게 되면 훨씬 더 강한 베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베팅을 좀 해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손절 라인 이탈시키게 되면 조금 더 딜레이 시켜서 10월 달 보고 차근차근히 다시 잡아 나간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아쉽게도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버릴 종목은 아닙니다. 왜?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2,6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손절 라인 자체를 터치시켰다가 그대로 2,900원 위쪽으로 마감을 한 모습들이 있죠.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무겁게 움직여가는 과정들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온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 좀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거의 다 와가죠. 어차피 지금 9월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10월 달 보고 차근차근히 조금 담아 나갈 예정을 좀 할 거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가을 때는 2,820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가을 때는 조금 더 다운시켜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시초가 공략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잡아 나가는 게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자, 대신에 오늘 뭐 2,600원까지 밀렸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갈 때까지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요. 조금 더 밀리게 되면 2,705원 정도로 대신에 비중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비중을 40%까지 들어갔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비중을 50%까지 딱 채워서 2,705원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더 이제 자동적으로 더 낮춰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손절가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2,400원으로 잡아 놓을 텐데 넉넉하게 잡는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손절가 자체에서 터치가 된다라는 그런 뭐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손절가를 뭐 굳이 우리가 앞서 베팅하는 구간이 아니고서는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보면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뭐 앞에처럼 조금 더 뭐 타이트하게 저점을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 2% 짧게 잡아놓고 대응을 하다 보면 손절 라인 다시 한번 재이탈시키고 올라서 버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2,400원 정도로 잡아놓고요. 대신에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 더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10% 남아있는데 이제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어디 또 쓰실 건가요? 현금 10%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로인케이랑 지엔코라는 종목을 또 들고 있습니다. 지엔코는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올라서 있는데 이 종목에 나머지 10%를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매수가를 너무 또 다르게 하게 되면 어차피 10% 가지고 머리 아프기 싫으니까 그대로 2,400원 매수한 가을 때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뭐 30원 차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10% 재공략해서 나머지 종목으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최종 포트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AS 내용까지 제가 덧붙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주병선 소장님 포트부터 열어볼까요? 자, 주병선 소장님이 오늘 한 달여 정도 만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확실하게 실력이 드러나네요. 네, 휴비스, GKL, 아모레주의, SK, 특별히 이제 아모레주의와 GKL, 휴비스 요 세 종목에 관해서는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시고 GKL은 관광주를 좀 봐주십시오. 휴비스는 신성장 동력까지 추가됐습니다. 아모레주의도 100년 해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수익률 좀 보십시오. 자, 그리고 아트라스 BX에 관련해서는요. 역시 휴비스처럼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신사업을 또한 하고 있다는 것이 추가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현재 25% 이상 수익 중이지만 이 네 종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신고가를 내달린다는 공통점도 차트상으로 잡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1주 후, 한 달 뒤, 1년 뒤 이 종목들이 정말 두 배가 가 있을까요? 김준 전문가 리포트 보겠습니다. 로엔케이는 지난번에 또 샀다가 약간 손절가를 닫는 바람에 오늘 사실 종가상 손절은 아닌데 말이죠. 장중이에요. 재매수 공약 사인을 내셨습니다. 50%, 40%보다 더 비중을 많이 싣겠다라는 얘기시고 나머지 10%는 지엔코 추가 매수에 사인을 내셨습니다. 역시 매수가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추가 매수 가격대는 같습니다. 물량만 약간 더 잡겠다. 로엔케이는요 손절됐지만 어차피 10월 달에 갈 종목이라 다시 한번 공략에 들어가는 건데요. 매수가는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이고요. 손절가는 2,400원가량으로 약간 하향 조정됐습니다. 넉넉하게 혹시나 손절이 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좀 잡아나간다는 확보 차원에서 여유 있는 손절가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풍성한 종목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살까 말까 팔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끝으로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저희 물러갑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주병선 소장님 문제 출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중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1번 호텔신라, 2번 NHN, 3번 셀트리온, 4번 삼성전자입니다. 네, 김준 전문가님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꼭 하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게시판에 들어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한 뒤에 반드시 정답 확인까지 선택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거든요. 네, 당첨자 발표는 월요일 날 하고 있고요. 주식 관련 서적 그리고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9시는요. 리치맵의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이 아니라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동명이인이시죠. 이성대 전문가님이 무료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9시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 주병선 소장님, 김준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도 우리 김준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강의, 3.3 심리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예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